강세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번엔 최자영이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판 함정에 직접 당해봐. 오늘은 7살로 돌아가던 척하던 황기만이 최자영을 지키고 강세리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나야 제인이 나 모르겠어? 그래, 내 딸 제인이구나. 칼부림 자작극을 통해 황기찬의 생명의 은인이 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갈 때까지 간 강세리가 이번엔 최자영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치매로 인하여 이제 딸의 얼굴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된 최자영은 강세리에게 순진하게 속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가야 해. 강세리는 최자영에게 딸 강재인인 척하며 접근해 납치를 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도유경을 만나기 위해 상가 건물에 찾아왔던 황기만은 강세리가 최자영에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자기가 강재인이라고? 강세리 이 살인마.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황기만은 벽 뒤에 숨어 강세리가 최자영을 유인하여 차에 태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세리에게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황기만은 두 눈을 뜨고 강세리가 최자영을 납치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세리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여겼죠. 기사님, 저 앞에 가는 차를 몰래 따라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범이 이번에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은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살인사건에 관련됐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운전 경력만 30년입니다. 택시 기사님은 조용히 강세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강세리는 30여 분간 차를 몰더니 자신이 준비해놓은 오피스텔로 최자영을 데려갔죠. 여기가 어디니? 잠깐 기억이 돌아온 최자영은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내 딸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강재인이야? 이거 놔라. 나는 내 딸한테 가야겠다. 아줌마 이제 늦었어. 내가 풀어줄 때까지 잔말 말고 여기에 처박혀 있어. 강세리는 최자영의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가둔 채 밖에서 문을 잠갔죠. 소리를 아무리 질러봐야 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안에서는 절대 못 열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거야. 강재인이 얼마나 효녀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복수가 먼저일지 나도 궁금해지네. 잘 있어 아줌마. 강세리는 신나는 듯 웃으며 문을 잠그고 돌아 나왔습니다. 안에 갇힌 최자영은 너무나도 무서워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필사적으로 두드려도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치매로 희미해진 정신 속에서도 딸에 대한 걱정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그래, 내 딸한테 이대로 짐이 되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최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는데요. 끝까지 딸의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강세리가 건물에 들어가 최자영을 가두고 나오는 것을 황기만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건물 모퉁이에 숨어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는데요. 강세리를 협박해서 돈이나 뜯으려는 더 이상의 실수는 없었죠. 황기만은 택시 기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에 숨어 강세리가 최자영을 납치하는 장면을 모조리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강세리 이제 더 이상 멍청했던 황기만이 아니야. 황기만은 속으로 다짐했는데요. 네가 그날 계단에서 밀어날 죽인 뒤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사채 빚에 한탕주의에 빠져 살던 황기만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도민준의 집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제인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는데 전화도 연락이 안 되네.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는데요. 혹시 네 전화는 받는지 전화 좀 해볼래?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신 건 처음이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 도유경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엄마가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 알았어, 유경아, 내가 바로 전화해 볼게. 강재인은 곧바로 최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죠.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는데요. 엄마가 너무나 걱정된 강재인은 곧장 경찰서로 향하려고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당신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그래? 늦은 시간에 강재인이 집에서 나가려 하자 황기찬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엄마가 치매라는 걸 숨기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강재인이 핑계를 대며 급하게 나가는 걸 지켜본 강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 최자영을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강재인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엄마가 없어진 걸 이제 안 거야? 강세리는 속으로 비웃었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실컷 찾아봐. 내가 CCTV까지 다 삭제했으니 아마 찾을 수 없을걸. 강재인은 경찰서에 달려가 엄마를 찾아달라고 치매 노인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강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형사님들, 제발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머리는 단정한 짧은 쇼커트에 오늘 아침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가셨어요. 키는 165에 여기 엄마 사진이에요.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죠. 치매 가출 신고는 일반적인 실종과는 다르게 24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기에 바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곧장 강재인이 사는 곳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최자영 씨를 찾는다는 안전 문자가 보내졌는데요. 이 문자를 황기찬과 강승우도 받게 되었죠. 휴대폰 진동과 함께 들어온 문자를 보고 모두가 놀랐는데요. 황기찬을 비롯하여 강세리와 강승우, 그리고 도유경까지 모두 경찰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없어지셨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대체 왜 숨긴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는데요.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치매였어? 우리 엄마가 지금 집을 나갔단 말이야? 강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는데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라니. 대체 우리 엄마 어디로 간 거야? 강승우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마가 이상한 건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 어떻게 해?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나쁜 말만 했는데. 강승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철없던 막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아들의 모습만 남아있었죠. 승우야, 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신고도 했으니까 누나가 꼭 찾을 거야. 강재인은 동생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불안으로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기찬 씨, 미안해. 당신 안 그래도 신경 쓰는 일 많은데 나까지 걱정 얹어주기 싫어서 그랬어. 강재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죠.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 풀어서 장모님 찾을게. 일단 집에 돌아가자. 당신 지금 칼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새벽에 무리하는 거 몸에 안 좋아.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는데요. 그래, 제인아, 여긴 내가 있을게. 유경이, 너도 다 집에 들어가 봐. 도유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세린이가? 왜? 황기찬은
의외의 인물이 나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외긴 친구 어머니인데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강세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려는 음흉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강세리는 조사 현황을 체크하기 위해 자진해서 자신이 경찰서에 남는 것을 선택했고 모두들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세리만을 경찰서에 남겨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은 이대로 집에 돌아가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긴급 회의를 해야만 했죠. 여보, 나 오늘 밤은 승우랑 유경이랑 같이 있을게. 승우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진정시켜줘야 될 것 같아. 유경이네 집에 내려줘.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강재인은 너무 놀란 강승우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강재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누나, 엄마 아픈 거 다 나 때문이야. 평생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 거야. 강승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는데요. 아니야, 승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강하신 분이야, 괜찮으실 거야. 강재인은 동생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애썼죠. 도민중까지 모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최자영을 걱정했지만 찾았다는 연락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CCTV가 삭제되는 것도 모자라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게 너무나 이상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라도 밖에 나가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는데요. 엄마 잘못되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강재인은 엄마가 자주 가시던 곳을 생각해보며 급하게 밖을 나섰지만 도통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나.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처절히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강재인의 앞에 강세리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재인아, 엄마 찾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절대 못 찾을 만한 곳에 계시거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 너 설마 네가 우리 엄마 데려갔니?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내 아들도 빼앗았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강세리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였는데요. 엄마 되찾고 싶으면 당장 네가 기억상실인 거 황기찬 앞에서 밝히고 집이랑 회사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네 엄마 평생 못 만나게 될 테니까. 강세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 복수인지 엄마인지. 강세리 잊혀 죽일련. 하지만 강재인은 강세리의 협박에 복수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으니 되었다.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을 잃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포기할게. 강재인이 무릎을 꿇으려던 그 순간 황기만이 극적으로 등장했는데요. 강세리, 전 사돈 어른으로 협박하는 중이었어? 그런데 이걸 어쩌지? 재인 씨 어머니 여기 이렇게 멀쩡히 돌아오셨는데? 황기만은 최자영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강재인은 달려가 최자영을 붙잡았는데요. 재인아, 난 괜찮아. 미안하다, 내 딸.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최자영은 기력이 다한 듯 힘없이 쓰러졌고 강재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강세리에게 다가가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강재인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는데요. 재인 씨, 어머니가 이 날씨에 계속 더운 곳에 갇혀 계셨어요. 황기만의 설명에 강재인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죠. 황기만, 당신 바보 된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연극한 거야? 당신이 뭔데 최자영을 풀어줘.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만을 노려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강세리, 내가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줄만 알았어? 황기만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네가 납치하는 것부터 계속 뒤를 밟았고 영상까지 다 남겼어. 황기만은 휴대폰을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황지호 친부 속인 거, 그리고 계단에서 날 죽이려 했던 거. 그리고 하다 치매 환자 납치까지. 황기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는데요. 이 정도면 빵에서 대체 몇 년을 살아야 될지 궁금해지네. 황기만은 이미 대기시켜둔 경찰들을 향해 손짓했죠. 뭐 하세요? 당장 이 살인 미수범 끌고 가세요. 황기만은 경찰까지 불러서 강세리를 체포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강세리의 양팔을 붙잡자 강세리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체포해. 나 YL그룹 안주인이야. 강세리의 절규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죠. 내 몸에 손대지 마. 니들이 함부로 내 몸에 손댈 그런 급이 아니라고.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요. 내 남편 불러줘. 황기찬 불러달라고. 황기만은 비웃듯이 말했죠. 기찬이가 미쳤다고 당신 편을 들어줄까? 잡혀간 강세리는 결국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죠. 내 남편 불러주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강세리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계속되었는데요. 막 가자는 강세리의 태도에 결국 황기찬까지 경찰서에 출두했는데요. 황기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남편이라고? 내 자식의 형까지 죽이려고 했으면서 날 불러달라고 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요. 나 이혼 서류 작성하려고 온 거야. 강세리 당신 구해주러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강세리는 절박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보았죠. 황기찬, 네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강세리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였는데요. 나 버리고 혼자 강재인이랑 다시 살림이라도 합칠 생각이었다면 꿈깨. 당신은 죽어도 나를 못 버려. 강세리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죠. 당신이 살인마라는 증거가 나한테 있는데 나를 버릴 수 있을까?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 당신 설마? 강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당신이 김도희 대리 죽인 영상 그거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 풀어내. 강세리의 협박이 이어졌는데요. 최자영도 밖으로 빼냈는데 검사 출신인 당신이 그거 하나 못할 리 없잖아. 황기찬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그래, 알겠으니까 조용히 기다려. 여기서 빼내줄 테니까. 하지만 황기찬의 빼내준다는 말은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속내가 아니었죠.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을 죽이고 형까지 죽이려 한 강세리. 골치가 아파진 자신의 치부를 영원히 제거하려는 차가운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강세리 빼내면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세요. 황기찬은 그토록 뜨거웠던 상간녀 강세리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버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이 강세리를 불렀는데요. 강세리 씨, 따라오시죠.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강세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기찬 씨가 이렇게 빨리 저를 구했나요? 역시 아직까지 기찬 씨가 사랑하는 건 나야. 경찰을 따라 밖으로 나온 강세리를 반긴 건 황기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검은 차량 한 대였죠. 왜? 강세리는 차에 치여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황기찬, 너도 나처럼 강재인 손에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길. 강세리의 마지막 죽음이었죠. 은호를 죽인 강세리는 결국 교통사고로 숨지게 될 것 같은데요. 강재인이 자신이 당한 그대로 정신병원도 보내고 이번엔 어머니에게까지 복수했으니 남은 건 강세리의 뺑소니. 그리고 황기찬의 위암 선고겠죠. 강재인의 복수가 연이어 계속되니 요즘 정말 볼맛이 나는데요. 여왕의 집 다음 화도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